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양태정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양태정 변호사님은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의 인연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건가요? 제 고향이 인천 계양구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아주 기쁘게 대통령이 되신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인 이제 계양구가 제 고향이고요. 계양에서 예. 초중고를 다 나오고 이제 그 계양 토박인데 예. 이제 사실 뭐 정치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계속 제 고향의 이제 지역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송영길 대표를 도우면서 이제 뭐 민주당 일도 하게 된 거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지지난 대선에서 아깝게 우리가 패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지방선거, 그러니까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양을 오시면서 제가 그 계양 이재명 대통령 선거구에 제가 공동 선대위원장도 맡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되시고 당대표 되면서 1기 이재명 대표 때 1기 때부터 계속 이제 중앙당에서 이제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하면서 이제 계속 뭐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아주 조금 기여한 바가 있어서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지역에서 계속 대통령님을 이제 모실 수 있게 된 거죠. 예. 어쨌든 JTB 뉴스 잘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독 시청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예. 자, 첫 번째 질문. 대장동 항소 포기로 가겠습니다. 네. 예. 자, 대장동 항소 포기. 이거 과연 누가 반발하느냐? 뭐 시청자분들 잘 아실 텐데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이 있는데, 자, 우리가 알기로는 윤석열 정부 때 들어선 2차 대장동 수사팀이 지금 반발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1차 수사팀은 이제 수사를 했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 당시 성남시장과의 관련성은 제대로 찾지를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간 개발업자 뭐와 이제 지금 기소되고 있는 이런 뭐 김만배 씨나 뭐 유동규 씨 뭐 이런 사람들과 정도 선에서 이 불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여기서만 수사를 해서 하려고 했다가 2차 수사팀으로 바뀌면서 이걸 무리하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성남시장이 여기에 관련돼 있다, 유착돼 있다라고 몰고 가서 이제 무리하고 불법적인 기소까지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뭐 그렇게 했는데 결국 1심 판결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몰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들 간의 유착 관계를 알 수 없었다라고 명백히 이제 판시를 함으로써 전 일종의 사법 리스크는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희가 방송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변호사님이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왜 대장동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100% 공영사업, 그러니까 100% 성남시가 자금 조달도 하고 여기서 나게 되는 무슨 손실이든 수익이든 다 성남시가 부담하게 되는 100% 공영 개발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남시와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던 게 지금의 국민의힘, 과거 새누리당이었는데 거기서는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조차 못하게 조례도 부결시키고 가까스로 성립이 돼서 통과시켜가지고 설립이 됐죠. 그리고 지방채를 한 8천억 정도 발행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성남시의회에서 부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다수인 그 의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방채 발행이 부결되니까 어쩔 수 없이 민간과 합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금 조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민간업자와 그 개발하게 되었고, 근데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너무 누가 하겠다고 덤비는 업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거 과연 개발해도 뭐 여기 제대로 이익이나 나겠어? 미분양돼가지고 손해보고 망하면 어떡해? 이런 분위기가 많았던 때였고,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막 민간업자 이익을 막 보장해줘야 된다. 이 민간업자 이익도 어느 정도로 챙겨줘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손해보면 어떡하냐. 막 이런 류의 내용도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이제 와서 뭐 마치 이거를 처음부터 뭐 이재명 대통령이 몸통이다,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했다는 거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걸 다 그냥 성남시가 하려고 했던 거고, 만약 당시에 그 새누리당 쪽 성남시 의원들이 협조를 해서 이걸 100% 지방채 발행해서 했으면 이런 사건도 없었을 거고 이 이익은 모두 다 성남 시민들의 몫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이제 와서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있는 거는 정말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딱 그 속담에 맞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이 그 대장동 역사를 잘 아시는데 어떻게 관심이 그동안 많으셨습니까? 그렇죠. 관심이 많았죠. 이거는 뭐 이재명 그 22년 대선 때부터 사실 그때 처음 불거져 나온 거잖아요. 이 예, 대장동 얘기가. 그래서 아무 관련도 없는데 이 대장동 프레임으로 한번 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고,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도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를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수사해가지고 기소하고 막 결국 뭐 구속까지 시키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뭐그 법률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고 뭐가 거짓된 왜곡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 공부를 했죠. 예. 그 초과이익, 그러니까 불법 초과이익이 과연 7,400억입니까? 아니면 법원에서는 지금 1,120억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거는 여기로 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이든 이익 전체를 아마 불법으로 보고 이제 예. 추구하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전체 이익이 이제 뭐 7천억이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제 사기꾼이 1,000만 원을 사기를 친 다음에 500만 원 돌려줘요. 예. 그리고 실제 얻은 이익은 500이지만 사기 피해 금액은 1,000만 원을 보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일단 경제적 이익을 봤을 때는 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얻은 이익 전체가 다 불법 이익, 범죄 이익으로 보긴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계약을 했어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업자들의 개발 이익도 보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했어야지만 민간업자가 여기에 참여를 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민간업자와 계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범죄 수익이 아니고, 근데 이 조건 자체를 화천대유에 너무나 유리하게 주조를 짰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게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을 계산을 해서 그보다 초과된 이익만큼의 차익만큼이 결국은 이 범죄 수익이나 불법 이익으로 봐서 환수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은 결국 이제 그럼 도대체 정상적이라면 얼마나 이익을 얻었을 거냐,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 부분은 뭐 1심에서 밝힌 부분도 있고, 근데 항소 갔으니까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또 지금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니까 민사법원에서도 판단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종합적으로 돼서 결국은 이제 범죄 이익은 얼마다, 불법 이익은 얼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판결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 그 항소 포기로 김만배 씨가 재벌이 된다 뭐 그러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정말 억지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 씨가 불법 이익을 많이 얻은 건 맞죠. 많이 받고 전 뭐 거의 100%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뭐 무조건 마음에 안 든다고 전 재산 다 몰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범죄이익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검찰이 이 사건을 형사 항소를 했든 하지 않았든 거 관계없이 결국 이제 항소심에서도 불법은 얼마라는 걸 판단을 할 거고, 그리고 민사법원에서 판단을 할 거니까 그렇게 최종적인 판단 나온 그 금액은 아마 환수할 수 있게 아마 판결이 나올 겁니다. 예. 자, 어쨌든 검찰이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그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혹시 조사를 받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동안 남욱 변호사가 말했던 뭐 강압 조작 뭐 그런 수사가 드러나면서 검사들이 피의자가 되는 게 아니냐. 그것 때문에 반발한다. 이런 그 지적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정진상 부실장 재판에서 이제 남욱 변호사가 충격적인 반응을 했죠. 무슨 뭐 장기를 꺼낸다는 그런 식의 협박,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내겠다.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물론 이게 뭐 본인 배는 아니라고 했다고 해도 무섭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아니 뭐 가족 사진과 가족 얘기를 하면서 자식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뭐 조폭이나 마피아들이나 하는 행동이죠. 정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얻은 진술은 이거는 임의성이 없죠. 이걸 누가 제대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검사가 시킨 대로밖에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결국은 이런 불법 수사, 강압 수사가 문제가 드러날 거로 보이는데, 뭐 그런 걸 덮기 위해서라도 항소를 해야 된다. 전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검찰이나 검사들은 이제 뭐 요만큼이라도 무죄가 나오면은 대부분 다 항소하고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왜 일종의 면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 난 할 거 다 했어. 근데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면피할 수 있는 책임을 법원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패막이도 됐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됨으로써 재판을 받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2심 가고 대법원 가면서 몇 년간 재판에 시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한 피해고 이거는 사실 뭐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재판을 1심만 받는 것도 힘들어 괴로워 죽겠는데 예. 2심 가고 대법원 가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걸 좀 자제하고 막기 위해서 내부 규정으로 뭐 검찰 구형량의 3분의 1 이상 나오면 가급적 항소를 자제해라 이런 것도 있고 그에 대한 피해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까지 밝힌 바가 있어서 예. 그 원칙에 따라서 한 걸로 보여요. 이번 항소 포기는 예. 실제로 지금 피고인 5명 중에서 2명은 구형보다 높게 받았거든요. 형은? 그렇죠. 네. 굉장히 저는 성공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기소 잘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난리를 친다. 이 항소 포기 누가 결정했습니까? 검찰총장 대행이 결정한 거예요. 검찰 예. 내부에서. 근데 이제 와서 왜 다른 소리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도 항소 포기에 관련해서 법무부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지시를 했다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정성호 장관 본인도 지시한 바 없고 신중히 네. 판단하고 얘기했다는 거죠. 신중히 판단하고 하는 게 어떻게 그게 지십니까? 무슨 뭐 칼들이 되고 야 똑바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발언인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 예. 발언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예. 아니 검찰총장 대행이 뭐 장관이 무섭습니까? 차관이 무섭습니까? 법무부 차관도 본인은 뭐 무슨 선택지 주거나 지휘한 적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법무부 차관이랑 지금 검찰총장 대행이랑 서울중앙지검장 이 3명이 제가 알기로는 연수원 29기로 다 동기들이에요. 29기 동기들이에요. 동기입니다. 예. 예, 예. 아니 동기끼리 거의 20년 넘게 같이 검사 생활 한솥밥 먹으신 분들이면은 사실상 친구거든요. 근데 뭐가 무서워서 이분이 뭐가 압박이 느껴갖고 그리고 총장도 아니고 대행하시는 분이 뭐가 아쉽고 뭐가 이렇게 미련이 남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퇴임식 하셨죠. 그러니까 네. 이 노만석 대행이 그냥 알아서 기신 것 같아요. 알아서 그냥 뭐 용산 법무부 얘기를 뭐 굳이 본인 해잖아요. 용산 눈치도 봐고 법무부 눈치도 봐야 된다고 딱 시킨 바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저 윗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냥 알아서 기었는데 근데 그걸 비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마치 용산 법무부를 언급하면서 마치 무언의 압박이 있었던 것 마냥 쓸데없는 얘기를 하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분은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시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